이제 방정식 끝났고 부등식 할 차례지. 이 부등식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4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존재하고 이 함수 전체로 봤을 때 최소값 존재하고 최대값은 이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그래프잖아. 그래서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뭐를 이용해서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사실 얘가 보여주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제 수많은 점들, 이 점들이 전부 다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방법이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함수값 중에서 최소값을 구해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하나만 보여주면 이 함수 위에 있는 나머지 점들도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결국 이제 최소값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제한 범위가 딱히 없으면 극소값이 곧 최소값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값 중에서 이제 극소값. 그걸 구하면 그게 이제 곧 최소값이다. 그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프가 그냥 fx만 달랑 나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fx가 0이 아니라 이제 k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fx가 다른 함수 이제 gx가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는 상황에서도 결국 얘는 이제 k를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함수를 아예 그냥 fx가 아닌 다른 함수, 뭐 예를 들어 hx라는 그냥 새로운 함수로 보고 걔가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돼. 역시 방법은 최소값 구해서 부등식이 이제 성립하게끔 보여주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fx 빼기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 fx 빼기 gx를 아예 그냥 새로운 함수 hx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빼야 되는 상황에 그래프 두 개가 나온다고 치면 그냥 한 종류를 아예 정리해주면 된다 이거야. 좀 이거랑 다르게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존재할 수가 없지. 지금 이 그래프 자체로 봤을 때 최소값이 없어. 이럴 때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범위를 제한시켜줘.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크다라거나 이때 최소값을 물어봐. 그럼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0을 여기라고 하자. 요걸 0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가 출발하기 때문에 이쪽만 봤을 때는 최소값이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자기 자체로 최소값이 존재하겠지만 3차 같은 경우는 3차 함수 자체로는 최소값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제한시킬 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이제 따로 범위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이제 최소값을 구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값이겠지. 왜냐하면 이제 극대 극소 중에서 이제 극소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해서 극소값이지. 극소값을 구해서 그게 이제 곧 최대값 최소값이기 때문에 걔가 이제 0보다 크다, 혹은 뭐 크거나 같다. 이제 이걸 증명하는 문제로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래.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그냥 fx라고 잡고 요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0 되는 값이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조건에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조건에 안 들어가겠지. 그래서 극값이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극소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사실 그거 아니어도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극점이 두 개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일 때 이제 극소겠지.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2니까 0은 여기 어디쯤 있을 거라고. 여기보다 크다니까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서 이제 제일 최소값은 2이기 때문에 f에다 2를 대입을 해보는 거지. 대입해보면은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k는 얼마야? 4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4차 함수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게끔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fx라고 잡고 배운 대로 극점 한번 구해보면 미분했을 때 12x 3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이제 12x 제곱을 묶어주면은 x-1이지. 여기서 이제 중근이니까 0은 극점이 아닐 거고 여기는 1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극점이 0하고 1 나오는 4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에 이제 생긴 모양이 0하고 1이 있을 때 최고차항 양수니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주춤해서 다시 내려가고 이제 1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지.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최소값 대입을 해봐. 1 대입하면은 3-4 플러스 k지.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도 fx가 gx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된대. 자, 또 한 번 얘기하지만 한쪽으로 넘겨서 0보다 크다라고 놓고 얘를 그냥 새로운 함수 hx라고 놔. 이게 좀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이거 넘기면은 식이 정리했을 때 hx가 x4제곱, 그 다음에 3차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는 0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4차 함수지? 그렇기 때문에 범위는 제한 범위가 없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가 될 거고. 자, 이제 극점 한번 구해볼게. h'(x) 미분해보면 4x 3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거 4로 나눠주면 여기에서 이제 3차에 대한 미분 조립제 풀어야겠지.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거 뭘로 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해보면 1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면 0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제 요거 인수분해 했을 때 x 플러스 1로 나올 거고, 그 다음 남는 거 가지고도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1은 제곱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오지만 얘는 중근일 거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hx를 대략 한번 그려보면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주춤 다시 내려갔다가 2에서 이제 올라가겠지. 여기가 최소값이야. 그래서 h2를 한번 구해봤을 때 h2는 얼마야?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플러스 a. 이게 이제 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러면 a는 2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자, 점 P가 수직선 위로 움직일 때 이렇게 돼 있어. 자, 점 P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각 T에서의 P의 위치를 x좌표로 나타내는 x는 T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표시를 한대.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시간에 따라서 얘가 위치가 이제 바뀔 거 아니야. 얘가 뭐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운동을 한다 뭐 표현이 되는데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엑서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얼만큼 갈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뭐 1초 후에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2초 후에는 여기, 그러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3초 후에는 여기, 4초 후에는 여기. 그거에 대한 식이 문제에서 주어질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x는 ft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이 속도가 속도에서 계속 나올 내용들이야. 첫 번째 위치식. 위치를 보통 이제 xt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 그냥 말 그대로 x의 현재 위치를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한 거야. 예를 들면 뭐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저 식은 그냥 저게 위치식이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아들으면 되고, 위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시간에 따라서 현재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이런 식이 존재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설명해 볼게. 요거에 대해서 속도, 가속도라는 내용이 존재할 거거든. 간단히 얘기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야.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고. 지금 네가 이 단원에서 알아야 될 건 딱 요거 하나. 이제 왜인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다음 단원에 적분을 배울 거지만 적분하면 이렇게. 그리고 속도를 적분하면은 이제 위치가 되는 거지. 요런 관계에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게 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물리에서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속도를 어떻게 보냐면 걸린 시간분의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나중에 있는 시간, 처음 시간, 이거 두 개를 빼. 그리고 나중 위치, 처음 위치,
자, 이렇게 설정하는 게 속도야. 그러니까 이게 속도의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봐봐. 내가 만약에 0에서 시작했어. 10초 후에 20에 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10초 후에라고 했으니까 처음 시간은 0초에서 시작했고 맨 마지막 운동이 끝난 시간은 10초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빼게 되면 이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 거야. 시간 증가량 이렇게. 이해가? 시간이 얼만큼 변했는지. 그때 나는 얼만큼 했느냐. 처음 위치는 0이었었고 맨 나중 위치는 20이었지.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2가 되겠지? 이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미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미분에서의 개념 자체가 기울기에서부터 시작했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것처럼 얘도 시간에 대한 증가량분의 위치에 대한 증가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히 이해하면 될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는 뭐 속도가 어떻게 미분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지는 안 물어볼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0에서 20까지 간다고 했는데 얘가 단순하게 진짜 정시 정각의 속도로 10초 동안 20까지 갔으니까 1초에 거의 2씩 움직인 거잖아. 1초에는 2, 2초에는 4, 3초에는 6 이렇게 움직인 건 아니야. 속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맨 처음에 어디 있었어, 맨 마지막에 어디 있었어 딱 두 가지만 봐. 만약에 얘가 0에서 20을 한 100번을 왔다 갔다 했어. 그것도 인정하자. 그냥 무조건 처음이랑 마지막 요것만 봐. 그래서 이제 속도의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좀 너무 같고 그냥 속도의 개념 자체가 이제 그런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화율분의 변화율, 증가량분의 증가량 개념을 썼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가속도의 개념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속도가 있고 나중에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속도가 나중에 이제 변할 수 있지. 그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서 나타내는 게 가속도야. 그래서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딱 맞아. 이게 핵심이야 사실은. 물론 적분은 이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적분 맨 마지막에도 보면 속도가 있어.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다룰 부분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거. 여기에서가 이제 시험을 제일 많이 내고 속도 가속도 내는 사람들은 좀 드물어. 가속도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이제 많이 다루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 그렇고 적분에서도 속도 주어져 놓고 적분하면 위치가 되게끔 그 정도까지만 물어봐. 여기에서 여기는 잘 안 물어보더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이 아니지 한참 전에 금천고에서 가속도를 적분해가지고 속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내긴 내더라고. 간혹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이상한 취향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자,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이게 이제 물건 던지는 상황인데 이게 물건을 던진다는 게 말 그대로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포물이라고 하잖아. 그 물건을 던졌을 때 걔가 나타내는 선이 포물선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2차 함수 문제로 나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치식이 t에 대한 2차식으로 되어 있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문제 스타일은 두 종류가 있어. 땅에서 던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건물 위에서 던지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오케이. 얘는 25m 높이의 건물 위에서 뭔가를 던진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가지? 그래서 t라는 시간에 따라서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해서 계속 높이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앞에 말은 다 필요 없어. 이거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이것만 알아들으면 돼. 아, 위치식이 이거네. 이것만 알아들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른 문제를 좀 한번 볼게. 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라는 거는 여기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걸 함수로 표현하자면 저 점이 무슨 점이야? 꼭지점이지, 그지? 최대값. 그렇게 되지만 이게 이제 뭐 2차뿐만 아니라 포물선은 2차로만 나오겠지만 다른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건 극대값 구하면 돼. 그러니까 최대값이 여기서 이제 극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돼. 그래서 미분해보면 이거 좀 식을 좀 갖춰볼게. 위치식을 xt라고 할게. 이거는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제곱이다. 5t제곱이다. 여기 이제 위치식이야. 자, 이걸 미분해보면 미분하면은 보통 이게 vt라 그래. 속도.
속도식은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한 번 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가 되겠지. 가속도는 보통 a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xt를 미분해서 0 되는 값.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지. 속도가 0 되는 값. 그럼 그때가 얼마야? t가 2일 때지, 그지? 그리고 그때 높이를 구하래. 높이는 이제 위치식이야. 우리가 아까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거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을 위아래로 던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가면 플러스,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물론 이제 마이너스는 땅 파고 들어갈 일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무튼 방향이 이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높이에 대한 식은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xt 자리에다가 2 대입하면 되는 거지. 얼마야? 41? 45? 그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일단 요거부터. 지면에 떨어진다는 거는 건물 높이에서 던졌기 때문에 쭉 가다가 이제 여기 땅에 떨어졌을 때 요때 얘기하는 거지. 요거는 특징이 뭐게? 이 특징을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 땅에, 응? 그치. 위치식이 0이라는 거야. 말 그대로 위치 0이잖아, 그지? 0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얘가 0이다. 그래서 이제 풀면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는 0이다. 마이너스 5로 나눠주고 인수분해 해보면 t 값이 5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하지만 마이너스 1은 아니겠지. 마이너스 1은 시작 전이니까, 그지? t는 항상 0보다 클 때. 그래서 얘는 5초일 때야. 그때 뭘 구하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지. 속도식은 여기 주어져 있지. 여기에다가 5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v5를 구하면 되는 거지. 5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0이겠지. 자, 이거는 속도가 마이너스인 게 당연해. 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위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로 보고 아래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보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잖아. 여기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저때 속도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최고 높이까지 올라갈 때는 속도가 플러스인 거야. 왜냐면 증가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감소하니까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겠지. 그런 개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자, 이게 지금 시간이 몇 초였지 아까? 5초? 0초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랬는데 3번은 상황을 좀 나눠야 돼. 이게 최고 높이까지 올라갈 때 여기 요 상황하고 여기를 기역이라고 하자. 기역의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잖아. 처음 시작이 25m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가 위치가 45였지. 여기까지는 지금 몇 미터 올라간 거야? 20m 올라갔겠지? 올라갈 때. 자, 내려올 때는 여기가 45고 여긴 0이니까 내려오는 구간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는 얘는 45인 거야.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제 마이너스 45인데 얘는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전체 다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플러스로 바꿔서 절대값으로. 그래서 이제 더하면 되지. 총 65m 이동한 거야. 이해가지? 자, 어떤 열차가 혹은 뭐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에 X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보면 위치에 대한 식이 나오지. 자, 일단 제동거리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줄게. 이게 센수학인가 그 책에도 나와. 라이트생에 나왔던 것 같아. 제동거리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길이 있을 때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고 쳐. 가다가 쭉 가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꾹 밟았다고 치자고. 그럼 차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추니? 아니지. 자동차가 쭉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그냥 그 자리에 딱 멈춰? 이게 살짝 미끄러져. 살짝. 그러니까 안 끌어봐서 모르잖아, 그지? 이제 만약에 시속 한 200km로 간다고 치자고. 이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이게 멈추냐고, 이 자리에서. 절대 안 멈추지. 뭐 그렇겠지.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튕겨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그 길로 간다고 쳤을 때 쭉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춘단 말이지.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이 멈춘 요 위치까지의 거리를 제동거리라는 거야. 제동거리가 좋은 차일수록 비싸겠지. 제동거리가 만약에 별로 안 좋으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쓰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차겠지. 아무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야, 제동거리. 그게 이거야. 근데 차마다 제동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이거는 수학이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위치식.
60t 마이너스 5t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속도식은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60. 그 다음에 가속도식은 마이너스 10이지. 자, 제동을 거진 t초 후에 열차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해라. 지금 다 구해놨지? 속도식, 그 다음에 가속도식. 그 다음에 제동을 건 후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일단 정지했으니까 이게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속도가 0일 때야. 됐어? 속도가 0이어야 이제 멈추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0 되는 값 계산해보면 t는 6이지. 6초까지 얼만큼 걸린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거리는 이제 위치 시계에다 대입하면 되겠지. x6을 구하면 되는 거야. 대입해보면 36 빼기 36 곱하기 오면 180인가? 이렇게 되지? 답은 180m 되는. 여기. 자, 이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 P에 대해서 시각 그냥 아예 그냥 개념으로 배운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설명 필요 없고 그냥 위치식이 딱 주어져 있어. 그리고 P의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잘 봐봐. 3차식이지. 3차식은 미분하면 보통 0 되는 값이 2개 나오잖아. 보통은. 이게 그 미분해서 0 된다의 개념이 뭐냐면 방향이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만약에 달리기를 하고 있어. 자, 이 점을 찍고 다시 돌아간다고 치자고. 이 위치가 자, 요 점의 위치를 한번 봤을 때 여기까지는 속도가 어디냐면은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지. 가다가 이 반환점을 통과해서 이제 돌아간다고 치자고. 그럼 이때는 속도가 어디야? 반대쪽에 가 있겠지. 방향이 이제 이쪽을 띄고 있으니까 다시. 그럼 이쪽은 플러스인데 이쪽은 그럼 마이너스란 말이야. 방향 반대니까. 그럼 이때는 속도가 얼마일까? 그치, 0인 거야. 왜냐면 플러스이다가 마이너스로 바뀔 때는 당연히 0을 꼭 한번 찍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저렇게 방향이 바뀐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속도가 0일 때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일단 위치식은 이렇게 나와 있었고, 자, 이제 요거 속도식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야. 요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다 곱해버리고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3t에 5에 1.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 그럼 맞지? 그러면 t의 값이 3분의 5하고 마이너스 1이야. 역시 음수는 안 되고 3분의 5겠지? 그때 뭘 구하래?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이제 가속도식은 6t 마이너스 2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5만 대입하면 돼. 그럼 이제 10 마이너스 2 되니까 답은 8이 되겠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지. 근데 이거 두 개 동시에 움직이는 거 생각하려면 조금 어려워. 한번 보면 PQ에서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속도가 같다고 했지. 일단 각자 속도식 한번 구해볼게. P의 속도식을 PVT라고 할게. 이거는 위치식이니까 미분하면 4t 3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24t. 그 다음에 두 번째 Q의 속도식. 이건 미분해보면 이제 M이 되겠지. 속도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네. 그래서 요거를, 이것도 중요해 봐. 이 두 개 식이 나왔잖아. 아예 그냥 새로운 함수로 또 만들어줘야 돼. 얘랑 M이 같아지는 순간. 그럼 우리는 이 함수랑 이 함수를 각자 동시에 그려서 교점이, 자, 3번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근이 3개란 얘기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는 교점이 3개 나와요. 요거 미분했을 때가 18t네. 내가 잘못 썼어. 그리고 여기 18t.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식을 ht라고 하고 미분해서 0 되는 값 구해야 되니까 이거 미분해보면 12t 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24는 0이야. 10이 나눠줘서 이제 인수분 해보면 t 값이 1하고 2하고 나올 거야. 그래서 t가 1일 때, 그리고 t가 2일 때 이렇게 이제 두 군데가 있고, 1일 때 함수 값은 대입해보면 h1은 4 마이너스 18 플러스 24니까 10이네 10. 그 다음에 h2 대입하면 8 32 마이너스 4 72
48. 그러면은 7, 88이네 그러면. 8 여기쯤. 그래서 이게 3차 함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고 y절편 0이니까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상수함수 m을 그렸을 때 교점이 3개 되게끔, 우리가 이거 교점 3개 되는 그래프는 저번 시간 배웠지만 요 사이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m 값이 10일 때 여기는 m 값이 8일 때니까 8하고 10 사이에 그려지면은 이제 3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지. 하나, 둘, 3개. 답은 얘가 되겠지. 자, 여기는 속도식을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f'(x) 그래프를 기준으로 fx 그래프를 추측해보는 그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이제 위치식을 xt라고 잡고 얘를 미분한 거를 속도식으로 보기 때문에 얘도 xt를 미분한 속도식 그래프를 가지고 xt의 그래프를 판단하는, 추측하는 이제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면 돼. 그럼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속도식에서 0 될 때 여기 얘네들을 기준으로 0부터 2 사이에는 그래프가 위쪽에 그려지니까 여기는 xt 그래프 중에서 증가하는 부분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는 xt 그래프 중에서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속도식이 미분해서 0되는 2나 5나 6. 6은 아니구나. 0, 2, 5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가 0 되는 값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은 2초랑 5초에서는 움직임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2초에서 P의 위치는 원점이다. 2초에서 P의 위치가 원점이라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원점을 출발해서 라고 돼 있는데 0초일 때는 지금 0에서 시작하고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원점에서 하는 거 맞아. 2초구나. 미안해. 2초면은 출발한 이유지. 이거는 원점 아니네. 난 0초일 때 얘기했던 거야. 그 다음에 3초부터 4초 사이. 자, 요거 잘 봐야 돼. 여기는 이제 가속도를 물어봤단 말이야. 가속도는 지금 속도식인데 속도식을 미분한 게 가속도란 말이지. 그게 0이 된다는 거는 지금 요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자체에서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지금 이제 여기하고 여기거든. 그럼 이제 3초부터 4초 사이에는 가속도가 0이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 여기는 지금 구간이 다 지금 미분해서 0이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맞는 거네. 자, 여기는 되게 설명이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이게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무슨 말이냐면은 시각에 따라서 길이가 변하거나 넓이가 변하거나 부피가 변하는 도형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이 얼마나 바뀜에 따라서 얼만큼 변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있어. 그거 이제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길이면 길이, 넓이면 넓이, 부피면 부피를 시간으로 표현하는 거야. 보통 이제 길이는 L로 많이 표시를 하니까 L을 T에 관한 식으로, 그다음 넓이는 S를 T에 관한 식으로, 부피도 T에 관한 식으로. 일단 첫 번째는 이 식을 이렇게 써줘야 돼.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게 그만큼 어렵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때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면 되는 거야. T에 관한 식으로 미분해주면 그게 이제 변화율이 되는 거지. 자, 키가 1.6m인 수지가 지상 4m 높이에 있는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1.5m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자, 일단 상황 설명을 좀 한번 해보자면, 수지라는 애가 요 바로 밑에 서 있었어. 이때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지.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근데 얘가 앞으로 이제 조금 앞으로 걸어가면 그림자가 이렇게 해서 얘 발밑으로 요만큼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고 있는 중이라 그냥 얘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이만큼 생기는 거야. 그건데 일단 얘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 얘 속도는 1.5m의 속력이다 라고 돼 있어. 요거 간단하게 1초에 이만큼 간다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여기다 t만 붙여서 1.5t라고 할게. 여기.
여기까지. 그래서 수지가 이만큼의 속도로 이제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나머지 부분도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걸 하려면 지금 수지의 키 부분을 기준으로, 여기 수지의 키 부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게 이어서 가로등까지 이렇게 선분을 더 그어보면은 지금 삼각형이 두 개 나오죠. 삼각형 1번, 그 다음에 큰 거 삼각형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 두 개가 닮음이야. 이 닮음을 이용해서 이 b를 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 한번 구해보자면 지금 수지 키는 1.6m, 그 다음에 가로등은 4야. 그럼 얘네 둘이의 b는 수지의 키랑 가로등의 b가 1.6대 4m, 그러니까 16대 40, 8로 나누면 2대 5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2대 5면 요 변과 요 변의 길이도 2대 5란 말이지. 첫 번째, x 대 x 플러스 1.5t가 2대 5야.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랑 같다 해서 계산해보면은 3x는 3t니까 x가 3t다 라고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t에 관한 식 3t로 정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문제에서 수지가 출발한 후 t초 동안 거리는 거리를 t로 나타내라. 일단 여기는 1.5t 정리했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길이, 그림자는 얘가 나오면서 생기는 이 앞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x가 그림자 길이기 때문에 x는 3t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이제 구했고, 자, 가로등 바로 밑에서 수지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라. 아, 내가 이거 잘못 썼다. x는 3t가 아니라 x는 t네. 계산 다 해놓고 이렇게 했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거는 요 끝점, 여기가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는 건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두 개 합치면 2.5t가 되겠네. 1.5t, 여기는 t. 그래서 합치면 이렇게 되고, 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일단 변화율을 물어보면은 지금 그림자 길이가 여기잖아. t, x는 t. 그림자 길이는 x는 t라는 t에 관한 식이 되는데, 이거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이제 미분하면 돼. 그럼 이제 1이지. 정답은 이제 1이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 보는 표현이니까 이 그림자 길이를 이제 L이라고 잡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얘를 시간에 대해서 길이를 미분했다라고 해서 dt분의 dl이다 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이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말이야.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미분해서 답을 1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요 말뜻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1번은 한 변 길이가 정사각형이래.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 보고, 자, 이런 정사각형에서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cm씩 길어진대. 매초 2cm라고 하면 그냥 2t라고 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길이가 2t만큼 늘어나고, 각 변의 길이니까, 그럼 여기도 이제 2t씩 늘어나겠네. 그래서 한 변 길이가 원래는 10이었는데 2t만큼 늘어나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돼. 자, 그럼 넓이는 이제 보통 s라고 쓰니까 넓이는 정사각형이니까 이 한 변의 제곱이 되겠지. 자, 이게 이제 넓이에 대한 식인 거야. 자, 그랬을 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넓이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넓이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넓이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서 dt분의 ds로 표시를 일단 하고, 요거 미분하면은 이 내려오고 10 플러스 2t. 자, 이거 지수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속미분 하면은 2 나오니까 요거 아예 다 계산해서 4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넓이에 대한 변화율. 근데 그게 400이 되는 순간을 구하래. 이거 계산하면은 100이고 10 넘어가서 t값 정리해보면은 45가 되겠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45초가 되겠네. 아, 이게 변화율이 400이 아니구나. 넓이가 400이구나. 잘못했다. 자, 여기 넓이가 400일 때 계산해보면 10 플러스 2t가 20될 때니까 t는 5일 때네. 10 넘어가서. 그래서 5초일 때가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이고, 그때 변화율 이거니까 여기다가 5 대입하면 돼. 계산하면 80이지. 자, 직원뿔 모양의 용기가 있대.
여기에서 반지름 길이가 몇 초에 1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부었고 있대. 그러니까 이 용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물을 넣으면서 처음에 물을 요만큼 넣었을 때는 요만큼 차겠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는 얘기야. 일단 반지름이 몇 초에 1cm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반지름은 x라고 잡으면 돼. 그렇게 되고 수면의 반지름이 5cm일 때라고 했으니까 일단 식부터 부피는 이게 이제 원뿔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야. 그래서 밑넓이는 1이니까 x 제곱 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는 건데, 이 높이를 구하는 과정이 아마 좀 핵심일 거예요. 여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조그만 원뿔이 생겼다 치자. 여기에서 이렇게 높이 되게끔 선분을 그어보면은 지금 여기에 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하나, 이게 두 개 보이지?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닮음임을 이용해서 또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반지름이 현재는 x, 여기. 그다음 여기는 10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이 전체가 20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큰 삼각형에서 보면은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2거든. 그러면 이 조그만 삼각형도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2지. 그래서 여기 2x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그만 부분의 원뿔의 높이는 2x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하면 3분의 2x 3제곱 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부피 구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수면의 반지름 길이가 5cm일 때, 그러니까 x에다가는 5 대입하면 되겠네. 반지름이 오니까 5 대입하면 되고, 그때의 변화율을 구하래.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dt분의 dv 했을 때 요거 미분하면 2x 제곱 파이란 말이지. 거기에다가 5일 때니까 5 대입하면 돼. 그럼 답은 이제 50파이가 되겠지.